부산 지역 시민사회와 인권 활동가들이 매년 부산 시민들의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친 뉴스를 선정해갖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올해 2025년 인권 뉴스들 한번 되짚어 볼까요? 예, 부산 인권 플랫폼 파랑의 정귀순 이사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부산 인권정책 포럼 그리고 부산 지역 인권 활동가분들이 매년 부산의 인권 뉴스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해 5대 인권 뉴스를 선정하고 발표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어떻습니까? 네, 부산 인권정책 포럼에서는 2020년부터 인권을 국제사회의 중요한 규범으로 전 세계에 선포한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기념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인권 현장에서 고통받았던 분들을 기억하고 또 앞으로 개선해야 될 과제를 살펴보는 기회로 5대 인권 뉴스를 선정하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 요 뉴스들 선정 과정이 어째 됩니까? 네, 뉴스 선정 과정은 한 달쯤 전인 11월 17일 5대 뉴스 선정위원회를 먼저 개최해서 네. 부산 지역 14개 인권단체에서 보내온 33개 뉴스 중에서 10개 뉴스를 먼저 선정했고 네. 이어서 인권활동가 100명에게 1차 선정한 10개 뉴스 중에서 5대 뉴스를 선정하는 의견을 묻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에 부산 지역 인권활동가 112명이 투표에 참여해서 5대 인권 뉴스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야, 온라인 투표도 하고 오프라인으로도 또 투표를 해서 이제 선정하고 선정해서 엄선된 심사를 거쳐서 5개가 발표가 됐습니다. 2025년 그러면 부산의 인권 5대 뉴스 어떤 겁니까? 네, 인권 5대 뉴스의 첫 번째 뉴스로 선정된 것은 최말자님의 61년 만에 무죄 재심 승소입니다. 예. 이 사건은 1964년에 18세 소녀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당시 부산지방법원은 피해자인 최말자님에게 중상해죄를 물어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었습니다. 네네. 최말자님은 2020년에 와서야 부산 여성의 전화 등과 함께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제기하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당시에는 기각됐습니다. 그러나 24년 대법원에서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부산 고등법원에서 2025년 2월에 재심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용하여 9월에 돼서야 부산지방법원은 재심에서 중상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61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고 재심 승소로 너무 늦었지만 사과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많이 늦었습니다. 그죠? 예. 네. 예. 그리고요. 예, 두 번째 뉴스는 시민들께서도 잘 아시고 있는 분열 예고 여고생 3명의 자살 사건입니다. 예. 아동 청소년 삶의 질 2025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9명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OECD 회원국 중에 최하위입니다. 이번 사건이 학 부담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긴 했으나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 강사와의 갈등, 강사 채용 과정에 관련된 학교 운영 법인의 사범이나 알력, 무용예술 교육에 내재된 특수화된 시스템 등이 원인으로 매우 복합적이었고요. 네네. 오히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제대로 보호를 받고 있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서 한 번 더 학생 인권과 청소년들의 건강한 삶의 적신호로 우리 모두가 우려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인권 뉴스를 선정하면서 한 번 더 의미를 되짚는 것도 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것 의미가 같습니다. 있고 그렇습니다. 예, 5대 인권 뉴스 중에 지금 여성 인권, 청소년 인권 뉴스를 짚어주셨는데 그러고 노동자 인권, 이주 아동 인권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세 번째 뉴스로 선정된 것이 반얀트리 화재로 6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한 사고입니다. 부산 기장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반얀트리 리조트 시추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으로 6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한국의 건설 현장에서 반복해온 고질적인 안전관리 문제나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소방설비 부실, 이런 현장 실태 파악이 미흡했다는 것을 포함한 결합된 참극이라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고요. 네네. 일터에서의 안전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단 하루도 산재 사망, 사고 뉴스를 접하지 않은 날이 없는 만큼 일터와 삼터에서 시민들의 안전권이 꼭 확보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요. 네. 네, 5번째 뉴스로 선정되었던 부산시 이주 아동을 포함한 어린이집 무상 보육 확대입니다. 이건 긍정적인 뉴스인데 그러네요. 부산시는 2026년부터 3세에서 5세 유아 대상 어린이집 전면 무상 보육을 선언하면서 외국 국적 이주 아동 보육비 지원도 포함하게 된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진전된 정책으로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이 시책은 모든 이주 아동에게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네. 보육비 지원이 필요한 0세에서 2세 영아는 제외되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주 아동에게 최초의 보육 지원이긴 하지만 앞으로 좀 더 개선되기를 기원하는 마음도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짚어줘서 좀 더 개선을 해야 될 여지를 강조한다. 이런 의미가 있군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제도적 한계나 행정의 책임이 드러난 사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짚어주신다면요. 네, 4번째 뉴스로 선정되었던 것이 인종차별과 혐중, 선동, 현수막 난립에 대해서 모르쇠하는 부산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산 인권 기본 조례에 따르면 부산시는 차별과 인권 침해를 감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혐오와 가짜뉴스로 이주민 혐오 혹은 인종차별을 선동하고 부추기는 현수막이 지역사회 곳곳에 게시되어 있는 상황에 부산시는 현수막 철거 대응에 대해서는 이건 선관위 업무다라고 말하면서 외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몇몇 타 지자체에서는 시민들에게 불쾌감, 차별, 혐오를 조장하는 현수막 등에 굉장히 적극적인 대응을 펼치고 있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부산시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임할 것을 요청합니다. 예. 2025년 부산의 인권 뉴스를 통해 드러난 부산 지역 인권의 현 주소, 부산시의 인권 정책 우째 평가하시는지요? 네, 결국 계엄과 탄핵으로 끝난 윤석열 정부 3년간 인권은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부산시 역시 인권 전담 부서와 인권 행정기구, 인권 관련한 사업 예산은 계속 축소되어 왔거든요. 네네. 올해 확정되어서 올해부터 시작해서 5년간 운영될 제3차 부산시 인권정책 기본 계획을 살펴보아도 부산이 인권 도시라고 하는 명확한 비전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탄핵 국면에서 온 국민의 힘으로 다시 민주주의와 인권을 힘껏 밀어올린 만큼 저희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좀 더 진전된 인권 정책이나 인권 공약을 준비하는 후보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부터 제3차 인권정책 기본 계획이 수립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지만 이런 정책이 기본 계획이 1차, 2차가 지금 진행이 됐고 3차가 지금 계획이 세워져서 진행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요.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부산 시민분들이 특히나 좀 주목해야 할 메시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5대 뉴스로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네. 10대 뉴스로 선정되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뉴스들도 꼭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6번째 뉴스로 선정되었던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소송에 승소했다는 뉴스. 예. 그리고 부산 퀴어 프레이드가 7년 만에 부활했다는 소식. 그리고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고리 2호기 수면 연장을 승인함으로 해서 되게 안타까운 뉴스도 있었고요. 부산 구치소에서 20대 미결수가 재소자들에게 폭행을 당해 숨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번째 뉴스로는 국가폭력 피해 사건이었던 영화 속 재생원 피해 생존자의 진실 규명, 국가 배상, 그리고 3기 진실과 화해 과거사위원회 출범을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소식도 저희가 의미 있게 전달했습니다. 말씀해주신 모든 뉴스들이 뭐 인권이라는 그 테두리를 뭐 굳이 치지 않더라도 많은 분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주목한 상태에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의미를 짚어보는 오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산 인권 플랫폼 파랑의 정기순 이사장이었습니다.